고기가 물속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는 꼼짝없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도 무언가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고만 느꼈을 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때는 눈앞이 아득했었지만 이제는 전과 다름없이 모든 것이 잘 보였다. 고기가 자신의 배 옆에 단단히 비끌어 매어 있는 것이 보였고, 상처투성이가 된 손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픈 등이 지금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손은 빨리 나을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피도 나올 만큼 나았겠다. 이젠 짠 바닷물이 곧 치료해 줄 거야. 정말이지. 바닷물은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되거든. 이제 내가 할 일은 머리를 식히는 것뿐이야. 손은 그런대로 제 임무를 다했고 배도 순조롭게 잘 달리고 있어. 또 고기는 입을 꼭 다물고 꼬리를 위아래로 쭉 뻗어 흔들면서 마치 형제처럼 항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다가 노인은 갑자기 혼란스러운 기분이 되어버렸다. 고기가 나를 데려가는 건가? 내가 고기를 데려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고기를 뒤에다 끌고 가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혹은 놈이 모든 위험을 버리고 배 안에 늘어져 있다 해도 역시 문제될 건 없지. 그러나 고기와 배는 서로 나란히 묶인 채 같이 항해하고 있었다. 고기가 나를 끌고 가야 성이 풀리겠다면 내가 끌려가 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 그저 내 계략이 고기의 생각보다 한 수 위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고기는 내게 아무런 악의도 없을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들은 순탄하게 항해해 나갔다. 노인은 두 손을 소금기 많은 푸른 물에 담가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하늘에는 높이 저군이 떠 있고 그 위에는 또 많은 권충운이 떠 있었다. 그걸 올려다보며 노인은 밤새도록 미풍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고기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면서 이게 사실이란 걸 자꾸만 확신하려 했다. 첫 번째 상어가 습격해 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의 일이었다. 상어는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놈은 고기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가라앉아 1마일가량 깊이의 바다에 번졌을 때 그 냄새를 따라 깊은 바닷속에서 떠올라온 것이었다. 너무나 빨리, 그리고 조금 더 거침없이 올라와서는 푸른 수면을 가르고 햇빛 속으로 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랬다가 그것은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 고기가 흘린 피의 냄새를 맡고 배와 고기가 달리는 길을 뒤따라 헤엄쳐 왔던 것이다. 때때로 상어는 냄새를 놓치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상어는 곧바로 냄새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 자취를 탐색해서 빠른 속력으로 따라왔다. 상어는 매우 컸고 바다에서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턱을 제외하면 그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등은 황새치의 등처럼 푸르고 배는 은색이었으며 피부는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상어가 물결을 일으키지 않고 높다란 등 지느러미로 수면 바로 위를 빠르게 헤엄쳐 나가는 모습은 꽉 담은 커다란 턱을 제외하면 마치 보통 황새치의 모양과 흡사했다. 꽉 다물고 있는 이중턱 안에는 8줄이나 되는 이빨이 안쪽으로 비스듬히 나 있었다. 대개의 상어 이빨처럼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매 발톱처럼 오그렸을 때 사람의 손가락같이 생겼는데 그것들의 크기는 노인의 손가락만 했으며 양쪽이 모두 면도날같이 날카로웠다. 이놈은 바다의 어떤 물고기든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생겼으며 너무 빠르고 강하고 무장이 잘 돼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적수가 되지 못했다. 상어는 더 신선한 피냄새를 맡으면서 푸른 등 지느러미로 바닷물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노인은 이 상어를 보고 한눈에 겁이라곤 전혀 없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놈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옴에 따라 밧줄을 단단히 하고 작사를 준비했다. 밧줄은 고기를 묶느냐고 썼기 때문에 남은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았다. 노인의 머리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마음도 단단히 먹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 옆에 묶여있는 큰 고기를 힐끗 바라봤다. 꿈이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가 습격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혹시 내가 그놈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덴투소란 놈, 오늘 운수가 나쁘군. 상어는 드디어 보물 쪽으로 쳐들어왔다. 상어가 고기를 덮칠 때 노인은 상어에 쩍 벌린 입과 이상한 눈과 이빨로 소리를 내며 대어의 꼬리 바로 윗부분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 상어 머리가 물 위로 나와 있었다. 그때 노인은 상어 머리의 코로부터 곧장 올라오는 선이 두 눈 사이의 선과 만나는 부분을 향해 작사를 던졌다. 물론 상어에게 그런 선은 없었다. 단지 무겁고 날카로우며 푸른색을 띤 머리와 큰 눈, 달깍거리며 동굴처럼 커다랗게 입을 벌려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턱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거기가 골이 들어있는 부분이므로 노인은 그곳을 노리고 내리쳤다. 노인은 전력을 다해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주 날카롭고 튼튼한 작사를 던졌다. 희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으나 오로지 그래야 한다는 각오와 격렬한 저기로 상어를 내리쳤다. 상어의 몸이 뒤집혔다. 그 눈을 보니 이미 살아있는 빛이 아니었다. 그러는 순간 상어는 제 몸을 뒤척였다. 노인은 그놈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상어는 자신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놈은 벌렁 몸을 뒤집어 꼬리로 수면을 거세게 차며 주둥이를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마다 덜컥덜컥 소리를 내고 있었다. 상어는 그렇게 마치 쾌속정처럼 물을 헤치며 버둥거렸다. 그놈의 꼬리 지는 어비가 펄떡거리는 통에 수면에는 하얗게 거품이 일어나 원을 그리며 점점 크게 퍼져나갔다. 갑자기 밧줄이 팽팽해지면서 떨리다가 뚝 끊어져 나갔다. 순간 놈의 몸뚱이 4분의 3 정도가 물 위로 드러났다. 상어는 수면 위에 그렇게 잠시 떠 있었고 노인은 그걸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상어는 소용돌이와 함께 아주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녀석, 한 40파운드는 뜯어먹었겠군. 노인은 화가 난 듯한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 녀석이 내 작살과 밧줄을 다 가져가 버렸군. 그나저나 고기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 또 다른 놈이 나타날 텐데 걱정이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몸뚱이가 보기 흉하게 뜯어먹혔을 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고기가 물어뜯길 때 노인은 꼭 자기가 뜯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대어에 달려든 상어를 죽여버렸어. 내가 본 중에 가장 큰 덴투소였지. 그전에도 큰 상어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그놈도 아주 상당하더군. 노인은 자신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 너무 좋은 일은 원래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 차라리 꿈이었더라면 좋았을걸. 고기 같은 건 잡히지도 않았고 침대에 신문지나 깔고 홀로 누워있기나 했다면 차라리 좋았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어. 그러나 노인은 고기를 죽인 것이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또 악몽 같은 시간이 다가오겠지. 한데 나한테는 작살조차 없으니. 덴투소는 잔인하고 능력이 있고 강하고 영리한 놈이야. 그러나 나는 그놈보다 더 영리했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단지 내가 좀 더 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둬, 늙은이. 노인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방향을 바꾸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자. 악몽의 시간이 닥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지 뭐. 그렇지만 생각은 해야 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일밖에 없으니. 그것하고 야구뿐이야. 내가 그놈 골통을 사정없이 후려갈기는 걸 봤으면
그 위대한 디마지오가 얼마나 통쾌했을까.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러나 나도 그 사람의 발목뼈가 아픈 만큼 불리한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줄까? 손이 아픈 것도 꽤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손이 아픈 걸 그 사람의 발목뼈 아픈 것과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 난 발목뼈가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헤엄치다가 가오리한테 찔려서 다리가 마비되고 종아리에 참기 어려운 고통이 일어났던 적이 있긴 했었지만 뭐 좀 즐거운 일을 생각하자, 늙은이야. 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시시각각으로 집에 가까이 가고 있어. 그놈의 상어에게 내 고기를 40파운드씩이나 빼앗기긴 했지만 반대로 그만큼 가볍게 빨리 달릴 수 있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자. 노인은 해류의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공식처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야.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칼을 노의 손잡이에 빗끄럼에 두어야지. 그래서 노인은 겨드랑이에 키를 끼고 돛자락을 발로 밟고 노 손잡이에 칼을 단단히 묶어 놓았다. 자, 나는 여전히 늙은이지만 무방비 상태는 아니야.